도덕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80쪽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를 펼치고 180쪽을 꼭 열어봐 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생각을 하죠. 그 생각 속에는 저 사람은 중요해. 왜 중요할까?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존엄성은 평등하죠. 그죠? 여러분이 배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때로는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거나 그 생명과 그 사람은 존엄해요. 근본. 다만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감옥에도 가고 비난도 받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도 그 사람의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막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성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막 찾았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성인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 여러분들 그 사진 속에 있는 흰색 수녀복을 입으신 분, 힌트 벌써 나갔네요. 흰색 수녀복. 이분이 누굴까요? 벌써 맞힌 친구들이 있겠네요. 흰색 수녀복을 입은 테레사 수녀님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해온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다 채우셨어요. 이분이 남기신 말인데요. 볼까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삶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돼요. 때로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존댓말을 쓰고 존중해주는 말과 생각으로 다가설 때. 선생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에게 존댓말을 해주시는 나이가 70이 다 되신 스님이 있어요. 스님. 절대 반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뵌 어른들 가운데 한 분, 이어령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항상 김 선생님은 이라고, 김 선생님은 이런 걸 잘하지,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김 선생님은 또, 김 선생님이 이거 해보았습니까? 항상 존댓말을 해줘요. 선생님은 그 어른을 만날 때마다 긴장을 하고 말의 실수가 없고 진중하고 진실하게 다가서게 돼요. 뒤돌아서면 행복해요. 나이도 어린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되 천하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분 앞에 그분이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면 뭐 전화 통화라도 하고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람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는 역사를 발견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을 딱 읽고 나서 엄마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엄마. 우리 어머님은 내가 잘하거든 잘못하거든 아프거든 그러면 마음이 아플 만큼 날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꾸짖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아픈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어요.
그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어머님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더 큰 사랑이 생겨나겠죠. 종이 치고 있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냥 계속 갈게요, 우리는. 선생님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좀 더 키울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는 역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아픔을 견뎌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항상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아빠니까요. 여러분들도 엄마나 아빠,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 앞에서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니까 그 정도 힘든 건 사랑으로 극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은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은 오래가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거의 75이 되어 있는 스님이 나한테 존댓말을 해주고, 물론 선생님은 다 존댓말을 하죠. 또 뭐 이현영 선생님도 김 선생님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야라든가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 모습 속에 선생님이 많은 것을 배워요.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라고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진짜 커요, 진짜.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구? 아이고, 써놨네요, 선생님이. 이 사람은 공자예요. 할아버지죠. 공자는 사실은 조금 요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 공자의 아버님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공자 아버지 숙량홀은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와 결혼해서 그것도 아주 어린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공자예요. 공자는 불우했어요. 어머님은 젊고 아버지는 태어났을 때가 한 60 다 되셨을 때니까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재산놀이를 하고 예법을 중요시하고 뭐 이랬던 그런 유년의 시절을 가지고 있는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집은 어떠냐면요. 우리 집에 계시는 집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가끔 나에게 시켜요. 근데 선생님 어떡하죠? 내가 해줘요. 선생님도 집사람도 하기 싫은 일일 테니까 내가 먼저 해버리지 뭐. 여러분도 집안을 쭉 살펴보세요. 하기 싫은 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엄마일 거예요. 아빠일 거예요. 내 주변에 하기 싫은 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요? 공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하기 좋은 일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핸드폰, 뭐, 게임, 뭐, 이런 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해줄 때, 그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 엄마는 음식물 쓰레기, 청소. 누가 해주면 좋잖아요? 선생님도 해주면 좋은데? 근데 누군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이 시키지 말고 누가 한다? 내가 그냥 해버린다. 그 사람 존중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분, 아파트의 쓰레기를 모두 청주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주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성인일지도 몰라요. 자, 끝으로 한 사람 더 볼까요? 이분은 회당 손규상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이분은 상대자의 저음으로 내 허물의 그림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자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상대방에게 시키지 마라. 그건 뭐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상대자가 허물은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비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상대자와 나는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에서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저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역지사지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걸지도 몰라요. 저 사람의 잘못도 나의 그림자다. 우리 사회가 잘못되는 것도 내가 잘못했어다. 내가 바르게 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살기 힘든 사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돼요. 앞서 선생님이 성인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 이야기했죠?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그림을 그려보자. 이게 180쪽에 있어요. 선생님 오타. 인간인데 안간이라고 했어요. 아까 방송도 녹음에 들어오더니 이거 2번의 실수가 나왔네요. 자,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산소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산소는 똑같이 대접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프리카의 난민으로 살거나 또 서울의 아주 큰 아파트에 살거나 그렇죠? 산소는 똑같이 공급이 돼요. 물은 좀 달라요. 그죠? 우리는 정수된 물, 거기는 정수되지 못한 물. 하지만 산소는 물론 중국은 좀 다르겠네요. 일부 이렇게 공해가.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크게 공해가 심하지 않아서 황사도 안 오고. 그래서 산소가 인간의 존엄성은 산소다. 누구에게 평등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또 산소가 없으면 죽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버리면 인간은 그 삶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그릴래요. H2O를 줬고 O에다가 동그라미만 적어볼. 더 강조해서 큰 동그라미를 쳐주고 싶어요. H2O. 물 가운데 산소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도움을 받고 공감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전부 다 180쪽을 채워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요. 자,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어가는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도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